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대학교가 온갖 비리로 국정감사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교수가 자기 딸을 대학원 제자로 두고 특혜를 주다가 해임되고 경북대 70년사를 유령 도서로 만들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 간호학과 C 교수의 딸은 2016년 간호학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출석 기준을 못 채워 F학점인데도 어머니인 해당 학과 교수는 A+나 A학점을 줬습니다. 나중에는 딸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 2학기 종합시험에서는 문제 출제와 채점위원으로 참여해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C 교수 딸은 응시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고 경북대판 숙명여고 사태로 비난받았습니다. 자녀가 입학하면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어떤 학생이 C 교수 딸이 자기 논문 일부를 도용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 씨의 자녀 제이가 2016년 입학을 하고 나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거지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자기 자제를 지도교수로 하고 논문을 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말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감췄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북대 70년사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애초 1000부를 발간하려다 100부만 발간했고 이마저도 경북대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령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본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원래 첨부하겠다는 게 100부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열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100부 발간해서 도서관에 열람을 배치를 소장 목록에 없는데 어떻게?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린 사례가 7건으로 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경북대는 모두 문제 없다고 결론 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북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33건으로 이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는 11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보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13건이 추가로 나왔고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도 7건에서 4건 더 늘었습니다. 경북대는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고 한 교수는 미성년 자녀 논문 2건을 누락해 경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성의 한 시골 우체국에 최근 해외에서 주문한 택배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편 수요와 인구 감소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시골 우체국의 기막힌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최보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직원이 단 2명에 불과한 의성 단북면의 유일한 우체국. 최근 이곳에 세계 각국에서 주문한 택배가 매일 수십 건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단북 우체국이 5달 전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외국에 사는 교민이 한국 물건을 사서 받으려면 중간에서 택배를 재포장해 해외로 보내는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거쳐야 하는데 단북 우체국이 그 역할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부터 단북 우체국을 이용한 해외 고객 명단입니다. 문 하나를 꽉 채우고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택배를 뜯어 일일이 재포장하는 작업을 직원 2명이 하기엔 버거운 게 사실이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소규모 우체국에는 효자 사업입니다.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월 20만 원 안팎 끼던 해외 택배 매출은 지난달 1,000만 원으로 50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고객들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 또 할 수 있는 거를 사업을 찾다 보니까 간식 음료수가 너무 많이 와요. 고맙다고. 국장님 없었으면 이걸 누구한테 시키냐고. 그런 것도 보람도 느끼고. 우체국은 실적을 올리고 해외 교민은 고국의 물건을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좁게는 지역민,
넓게는 해외 교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경북 우정청의 활력 재생 사업 1호 우체국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우체국에 활력을 줌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생활에 편의를 주는 건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의 도움이 되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입니다.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 우체국의 신선한 도전이 해외에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오늘 대구지검 앞에서 열립니다. 검찰개혁 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공수처 설치도 정쟁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매주 금요일 대구지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촛불 집회에 이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하는데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은 적폐와 부패 세력이라며 한국당의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무기한 포획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엽사 1000여 명으로 농작물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고 강원도와 인접한 울진과 봉화 등지에 멧돼지 포획 틀을 늘리고 양돈 농가에 울타리와 멧돼지 기피제를 공급합니다. 영양군은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를 모두 사들인 뒤 도태시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돼지 사육 농가가 없는 지자체가 됐습니다. 이달 들어 경북에서 1명 등 전국에서 홍역 환자 3명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발열, 발진 등 홍역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과거에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 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국 전 홍역 예방 접종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 지역 주택 매매는 28,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7% 줄었습니다. 전 월세 거래량은 44,200건으로 3.2%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주택 매매가 1.9% 줄었고 전 월세 거래는 5.3% 늘었습니다.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지구에 국책연구기관 3곳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메디컬 융합 소재 실용화 센터는 의약품과 화장품 같은 메디컬 소재의 인체 유해성을 평가한 뒤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무선전력 전송지원센터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무선 충전 제품을 개발할 때 무선전력 전송의 국제 규격을 인증 시험합니다. 철도 차량 융합 부품 기술센터는 철도 차량 부품의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